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 개편과 함께 국민방송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KTV 정책 토크 만사소통이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자 이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정책 토크 만사소통 진행을 맡은 박정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죠. 윤택도 함께합니다. 네, 숫자지처럼 얇은 지식과 그리고 봐줄 만한 미모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높여드리는 임상수 인사드리옵니다. 뭐 인사드리옵니다 하니까 무슨 약간 마마 같은 느낌이세요. 마마보다는 제가 고전적 왕따기 때문에 별당 악씨로 갈게요. 별당 악씨. 오늘 스튜디오가 굉장히 고전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딱 들어오는 순간 고전적인 한옥에 앉아있는 제가 또 중전마마를 했었잖아요. 어머. 네, 마음이 아주 편한. 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하겠는데요. KTV 정책 토크 만사소통은요. 17부 6위원회 수장인 장관과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신개념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네, 요즘처럼 소통이란 말이 많이 쓰였던 때가 언제인가 싶습니다만은 요즘에 우리들의 화두는 바로 소통입니다. 정부와 국민과 정부의 소통의 가교역을 자임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KTV 정책 토크 만사소통!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 누구일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과 소통과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오신 오늘의 손님을 먼저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네. 지난해 4월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확고히 밝히며 취임한 경제검찰수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올곧은 성품을 바탕으로 그만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오늘도 소비자와 기업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 소임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자와 소비자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따뜻한 균형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와 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송은지 연구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예. 박사님, 정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이시면은 저 장관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관님이시면 부서의 그런 어떤 최고 수장이시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짱이라고 하죠. 그렇죠, 짱이죠. 박사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지 박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위원장님 되시려면은 뭘 잘하셔야 될까요? 위원장이 되려도 네. 공부는 좀 해야 됩니다. 공부 1등 하셨어요? 뭐 1등 한 적도 있고 못한 적도 있지만 공부는 그래도 잘 한 편입니다. 예,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풀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노대래 위원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윤택 씨가 준비했거든요. 네, 제가 준비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노대래 위원장님을 샅샅이 파헤칠 프로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노대래.
소속 공정거래위원장. 이름이 평범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네, 노대래. 제 생각에는요, 왠지 대자는 큰 대자, 레자는 올레자. 제가 아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어서 말이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 때문에 별명도 아주 많이 생겼을 거라고 믿고요. 고향은 충남 서천.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서울에서 나오셨어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행시를 보셨습니다. 사시가 아니라 행시를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998년 독일 퀼른대 재정경제 박사 과정을 수료하시고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왜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을까요? 소시지와 맥주를 좋아하셨을까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 2010년 제28대 조달청장으로 취임하시고 2011년에는 방위 사업청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2014년 4월 날카로운 질문이 오고 간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1년 5개월 재임 기간 동안 제일 늦게 퇴근하신 시간은 몇 시일까요? 6시 1분일까요? 네, 공정거래위원장님이시니까 제가 여쭙는데요. 사모님과 자녀가 사소한 일로 다퉜을 때 모두 위원장님께 하소연을 할 경우에 과연 어느 편을 들어주실 건가요?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을 때 짬짜면을 드실 것 같은 공정거래위원장 겸손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와, 겸손한 프로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마 그 뭐 길고 긴 거를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거를 저희가 잠시 재미있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너무 확 깬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깨드릴까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역시 독일. 그 발음이 괜찮았나요? 발음 뭐 몇 글자 안 되는데 뭐 그 정도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제가 독일어가 제2 외국어였거든요.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 그만큼 사람들 생각에는 노대래 위원장님이 독일 유학을 하신 게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사무관 때 그 해외 유학할 때 이제 영어권으로 가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제2외국어권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유학을 다변화한다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첫 번에 생겼을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독일법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냥 공부를 했더니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이제 독일에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하시면 그냥 뭐 다 통과되고 그냥 뭐 아니죠. 한 번 보면 다 잊혀지지 않는. 아직 지금 된 걸 얘기했으니까 떨어진 것도 많죠. 지금 뵈니까 정말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 저는 주부의 입장으로 궁금한데 조금 전에 여쭤보신 것처럼 자녀와 아내 그 의견 차가 있을 때 어떻게 공정하게 대처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할 때는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공정이 중요한 거고 네. 가정에서는 좀 다르죠. 그게 이제 가정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법이라는 게 있죠. 가족법인데 그런 법이 아니고 실제 거기서는 이제 부인 마음대로. 필링 느낌이 서로 서운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운하지 않도록 서로 같이 뭐 화평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공정이지. 그걸 법대로만 하는 게 공정은 아니죠. 서로 이제 불만이 없게 하는 게 공정이죠. 아이들 용돈이요. 한 달에 50만 원인데 조금 더 필요하다고 20만 원 더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용돈 관계는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 집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한 거죠. 공정하신 선택이시네요. 그러니까 집사람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아서 이제 상의해서 협상해서 좋겠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과 미모를 갖추신 우리 임상수 씨 준비하셨죠?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이에 총 7개 실국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시정에 노력하고 있고요. 이 중 카르텔 조사국과 시장 감시국은 시장의 경쟁 촉진과 독점력의 남용 규제에 힘쓰고 또 소비자 정책국은 소비자와 권익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거래 정책국은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개의 지역 사무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아주 따뜻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도 제공해 아주 스마트한 생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를 알면 현명한 소비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신뢰 넘치는 생활의 동반자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들의 희망을 담아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재벌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또는 그 순환 출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스를 가하셨고 또 대리점들에 대한 본사의 그 이른바 갑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시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소회가 상당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사실 신규 순환 출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감 몰아주기 입법 이런 것들은 지난 한 30년 동안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이제 큰 설명을 하고 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입법은 아마 우리 한국 경제사에 큰 획을 그을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도나 부당 투약 금지 이런 경제적 약자를 그 지원하기 위한 법 이것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가장 보람된 것은 작년까지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하여튼 공정거래 이 정책을 원칙에 맞지 않게 좀 집행을 해서 그런지 국제적인 그 평가가 한 단계가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이게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위상이 높아지는 게 대한민국의 정책이 바로 갔다. 이러는 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 모두의 그 이 세계적인 평가가 높아진 거죠. 국격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럼으로써 보고 또 있습니다. 외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다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 기업들 대외 활동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걸 이렇게 봅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공무원 하면은 6시 칼퇴근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 야근 수당 받으시나? 몇 시에 이제 퇴근하세요? 밑에 저희 저 장관들은 수당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집에 가서도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가 그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늦게 나가면 밑에서 다 이제 어렵거든요. 가급적이면 뭐 너무 늦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이제 애쓰고 있습니다. 아니 또 공정하게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원회가 개최되면은 그때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개최하면 뭐 이게 심판정에 원고, 피고, 거기에 대리하는 변호사들 오고 뭐 다 이런데 이 피시민 기업들은 한마디로 더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요한 그걸 시간. 이제 그거를 최대한 토론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낼 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 한 10시 반에는 좀 끝내야 저녁 서울에 오는 마지막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나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사무실엔 퇴근 시간 있지만 집에서의 집사람이 보는 퇴근 시간은 그게 거의 없는 게 아마 공직자들은 다 그럴 겁니다. 네.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 기억에 남다고 할까요? 보람이 있었다. 가장 손꼽는다면 어떤 게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사실 어느 하나 제가 신경 안 쓴 건 없게 다 애착은 다 가죠. 그런데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제도를 저희가 도입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위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미리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간섭을 알아들여야 예, 그렇죠. 그게 저희가 이제 중소사업자들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제도 발표한 것만 그 자체로 저쪽 그 자기네 거래하는 상대 대기업들이 입장이 확 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3배 손해배상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당특약 금지. 그 부당특약 그런 게 있으면 어디든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딱 금지되고 또 과도한과 가맹 위약금 부과 이런 걸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가 시장에서 바로 나타난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뭐 그렇지만 또 다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일부 보면은 뭐 대형 유통업체들 그 수수료, 매장 수수료도 그렇고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외모는 굉장히 모델처럼 굉장히 환칠한게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표정도 이제 자상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뭐요? 경제검찰. 왠지 무섭잖아요, 느낌이. 답답하네 정말. 아니, 죄를 많이 왜 그러세요? 네? 뭐 진짜 죄 진 거 있어요? 검찰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경찰서나? 네? 경찰서가 두려워요. 자, 경제, 검찰.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경제. 경제. 너무 포괄적이에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 많아요. 그죠. 네. 경제, 검찰. 이 검찰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경제를 다 자대듯이 다 저울을 딱 내주고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봐준다는 그런 의미죠. 경제, 검찰. 카리스마 있는. 그렇죠. 카리스마. 글쎄요, 제가 아까 우리 임상수 리포터가 아까 처음에 할 때 그 시장의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 검찰이라고 하면은 이 우리가 수사권을 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든지 뭐 공권 인력을 휘두르는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공정위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시장에 이런 행동이 이런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그 분석하는 게 주된 겁니다. 조사 분석.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제 검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수꾼. 시장 경제 경제 파수꾼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법을 집행하니까 이건 뭐 원칙하고 법리에 따라서 단호하게 해야 되지만 네. 그렇지만 이 시장 경제라는 게 시장은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시장 경제가 더 좋겠다. 따뜻한 시장 경제 파수꾼. 네, 노들의 위원장이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그 주요 현안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최근에 많은 보도에서 접하는 거가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고 또 과징금을 물렸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보도 이면에서 또 한편 다른 뉴스에서는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네.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솜방망이도 아니고 폭탄도 아닙니다. 사실은 적정한 수준을 하는데 네.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폭탄이고 그걸 옆에서 팔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약하게 처벌했냐 솜방망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공정위가 솜방망이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시장의 파수꾼인데 결국은 불공정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솜방망이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는 이 과징금을 깎아주는 사유도 굉장히 줄이고 깎아주는 폭도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더 강해지는데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느냐. 담합을 저희가 조사해 보면 10년, 15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0년, 15년 동안 이 축적된 부당 이득 네. 이걸 환수를 하는데 환수는 한 해에 걸쳐서 합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크게 느끼죠. 네. 그런데 이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겁니다. 네. 이 기업을 보호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쟁을 보호하는 거고. 그런데 이 과징금이 너무 높으면은 기업이 그 자체로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해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잘못된 거는 엄중하게 꾸짖고 바로 잡되 정상적인 경쟁은 치열하게 벌일 수 있게 기업이 쓰러져 망하는까지는 최소한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솜방망이도 아니고 폭탄도 아니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보다는 조금 강하게 네. 이렇게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 네. 누나? 예. 하도 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누나 하니까 이제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네요. 아니, 어디 계셨어요? 이왕이면 좀 우리 저 박사님한테도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그 공정위가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담합을 적발하고 또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관행이 아예 없으면 적발할 것도 없고 제재할 것도 없을 텐데 왜 이런 관행이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을까요?
요즘은 담합이 이제 부당한 행위다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그런 의식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런저런 사모임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이게 동정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서 예를 들면 뭐 금융업 종사자들 동일 직급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모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로 경제를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산업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정부에서 나서서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서로 만날 기회들이 많고 그러면 협조를 넘어서서 이제 담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담합이 나쁘다는 거에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담합이 예전에는 그런 의식 때문에 엄격하게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요즘은 다 담합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더 이제 엄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담합의 간행이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또 담합을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담합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 관련되는 기업, 이렇게 뭐 우리 정부 기관이라는데 개인들은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그걸 담합을 잡아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담합을 통해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줄지만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준다. 이 과징금이란 게 이제 정부가 기업에 물리게 되면 이 담합 때문에 손해를 본 다른 기업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는 건지 또는 이 담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큰 손해니까 이거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담합을 제재하는 방법이 이렇게 행정적 제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적 제재가 있고 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요. 과징금은 이제 행정적 제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징금은 국고로 가고요. 그렇지만 어떤 담합 상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을 해주면 그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제 개인이나 그 기업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참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무형의 것들, 말하자면은 지식재산권 이렇게 보호받지 못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공정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사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 문제는 아주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전 개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금 조금 주고 그 아이디어들이 좋은 게 나오면 자기가 이렇게 갖는다든지 또 기술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같이 공동 개발한다고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에 돈을 대주다가 나중에 기술 개발이가 성공을 거의 다 하게 되면 그때 돈 지원한 걸 딱 끊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을 스스로 가져갔는데 또 하청기업들 중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 분야 이게 있으면 그 분야를 어떻게 이제 자기 퇴직자가 가서 그런 관련 사업을 하게 해서 처음에는 뭐 여기서 생산한 제품을 퇴직자 그 회사를 통해서 납품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쪽 기술을 야금야금 이게 빼가는 이런 게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벤처기업 육성이나 창조경제 그걸 구현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례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공정위 집행을 해보면은 적발을 이렇게 해서 이 대기업을 이제 조사에 들어가면 대기업이 또 회유가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은 그 우리가 뭐 처벌해봐야 본인은 뭐 거기에 과징금 내봐야 자기한테 혜택도 안 되고 당장 회유를 당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조사가 어렵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 신고 포상금도 많이 줘가지고 신고를 하게 하고 또 중소기업 본인이 이 신고를 하면 이제 이 보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 중간에 이런 그 관련 단체를 통해서 간접 신고하게 이런 분야는 저희가 굉장히 교묘하게 일이 저질러지기도 하고 저희가 적발을 하면은 또 피하는 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긴 하지만 항상
어떻게든지 그 중소기업에 피해를 안 주면서 이거를 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서민 생활로 눈을 좀 돌려가지고요. 네. 이 편의점 같은데, 대리점 같은데, 그 전에 그 왜 어떤 뭐 유업회사였던 것 같은데, 네. 이 대기업 본사들의 이런 횡포, 이거 좀 대책이 확실하게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본사가 아마 막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마 가맹 본부가 그런 게 많거든요. 네. 그 가맹 본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하는 것들은 지난 뭐 법 개정으로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봐도 네. 가맹점주들의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법을 개정하면은 가맹 본부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저희가 컨트롤 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런 데는 직접적으로 컨트롤에 들어가니까 이제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거겠죠. 사실 네. 갑의 횡포라는 말이 최근에 와서 정말 화두가 될 정도로 큰 문제였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칼날을 들이대면 금방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보여지니까요. 그게 이제 또 이제 문제는 네. 꼭 그 바뀐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안 바뀐 데들도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전히.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신경을 계속 써야죠.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일반 소비자로서 이 불공정 행위를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뭐였어요? 저는 인터넷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나저나 위원장님 네.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요 이게 물건이 안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저 건축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벽돌을 보내주고 무게만 맞아요. 그냥 무조건. 네. 벽돌이 왔대요. 전자상거래 그 보호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위반되는 행위들입니다. 그 위반된 행위는 이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은 그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위법사항 시정해서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해봐야 소비자한테 본인한테 별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면 그럴 때는 바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한테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이 법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받든지 뭐 반품하고 거기에 대해서 뭘 가져오는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저 장관님 보면 참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면서 정말 홍길동처럼 여기저기 다 다니시면서 다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놓입니다. 왠지 우리 저 임상수 씨가 뭐 홍길동처럼 어딜 다녀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제가 준비했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으로 직접 홍길동처럼 날아갔습니다. 네, 그 장면 얼른 보여주시지요. 안녕하세요. KTV 정책 토크 만사소통. 국민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분들의 파발 임상수입니다. 그렇죠. 파발. 파격적인 발랄함. 유후. 제가 발랄함의 결정체잖아요.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국민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서 대신 전달해드리는 상소문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네요. 요 임무 매력 있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수행해 볼까요? 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능력자잖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엄마 상수 씨 어디 갔어요? 아유 어디 가긴요. 금방 깜짝 등장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첫 상소문을 받으러 멀리 화성으로 날아갔습니다. 왠지 이곳에서 고민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정책 토크 만사소통에서 나왔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아니,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다 알고 찾아왔죠. 화성에서 6년 넘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훈 점주. 편의점 가맹주 모임의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본사와의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아주 많이 접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중에서 요즘에 가장 좀 고민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요즘 가장 고민은 점주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야간 미영업에 관련된 거거든요. 야간 미영업을 하게 될 경우에
1시부터 6시까지에 발생되는 전기료를 미지원한다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점포에 배송되는 그 물류 상황을 점포 상황에 맞게 변경해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점주님들은 뭐 반강제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야간 미영업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들으셨죠? 우리 점주님들을 위해서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얘기 좀 했다고 뇌물 받는 거예요, 지금? 아유, 뇌물이라니요. 욕 말라가지고 그냥 음료수 하나 마신 거죠. 우리나라의 그 정이죠, 정. 또 사라지네요. 여긴 어딘가요? 강남구에 위치한 커피 체인점인데요. 커피 체인점 사장님이라 하면 분위기 있는 음악과 함께 이 커피 향을 맡으면서 일할 것만 같았는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상수 씨 어디 있어요? 네, 곧 나타납니다. 화재에서 강남까지는 좀 오래 걸려요. 저 부르셨어요? 네. 무슨 고민이 이렇게 많으세요? 처음에 말씀하신 거와는 틀리게 가맹거래법에 등록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맹점을 내주셨고 그로 인해서 지금 본사와의 사이가 이미 신뢰가 너무 많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는 레시피까지 지금 가져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기에는 정말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이고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뭐 체계적이지 않은 본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 점주님께서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잘 들으셨죠, 위원장님? 이거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일단 제가 커피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얼른 달려가 볼게요. 마시면 사지는 힘이 생기나 봐요. 여기 또 어디 오신 거예요? 사무실 같은데요. 이번에도 짜잔 하고 나타나죠? 기다려보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 상황이 놀랍지도 않다. 어머. 부르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죠? 제가 이게 다 들리고 막 이동하고 막 아무튼 예, 고민 있으시죠? 네, 제가 불렀나요? 이번에 등단한 신입 작가인데 저희 그 출판사랑 계약을 이번에 하게 됐는데 출판사 쪽에서 그 매절 계약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매절 계약이라는 게 조금 저한테는 불리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출판사에서는 이게 관행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라든가 관리적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위원장님 들으셨죠? 정말 큰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위원장님을 믿습니다. 우리 고민 해결해 주세요. 이번엔 가정집이네요. 왔다 갔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어도 영상 상소문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쳤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고민 있으세요 혹시? 네, 어떻게 하셨어요? 고민 없어 보이시는데. 저희 삼촌 때문에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무슨 고민이세요? 저희 삼촌이 지금 이제 자동차 제품 납품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삼촌께서 요즘 이제 거래처에서 단가는 낮추고 제품량은 늘리고 이런 좀 간행적인 이제 거래를 자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래를 이제 계속 삼촌이 유지를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조금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조카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했고요. 이런 간행 좀 고쳐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조카분도 말씀을 하시면서 막 약간 울먹울먹 하세요. 삼촌분은 또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요 고민 우리 위원장님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 방안 모색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위원장님 꼭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바쁘게 다니면서 다방면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왔는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부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상소문의 답을 들어봐야겠죠? 노대래 위원장님, 해결 방안 주시옵소서.
네, 임상수 씨 아주 열심히 많은 네. 분들의 고충을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나하나 좀 네.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 편의점주와의 인터뷰입니다. 그 심야 영업 강제 금지 법안에 대해서 그 편의점주는 왜 결정 권한이 없고 본사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아마 그 문제는 네. 사실 저희가 지난 2월에 가맹사법 개정돼서 작년에 개정 금리 2월부터 시행이 시행이 됐습니다. 됐죠. 그 시행했는데 거기는 심야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가맹본부가. 그래서 그 요건이 있습니다. 이 가맹점주가 내가 직전 6개월 동안 영업을 해봤더니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 심야 영업 시간대 1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화면을 쑥 손에다. 네, 손에다. 이거를 입증 자료를 내면은 가맹본부는 그걸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허용해 줘야 돼요. 영업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그 VTR에서 볼 때는 본사의 판단에 따라 미영업 대상이라고 이렇게 안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본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서 당연히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인 걸 말씀드립니다. 본사의 횡포 많네요. 네, 이번에 이제 첫 번째는 해결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그 커피 전문점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본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미이행한다, 해결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커피 전문점 그 문제는 지금 사실 그 가맹점의 문제인데 네. 가맹점이 일단 가입하기 전에는 이제 황제되고 다 일단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막 의뢰 입장으로 탁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가맹점에 가입할 당시에 제대로 체크하고 가입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 공정위에 등록된 그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서 이것을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가맹점을 이렇게 모집할 때 예상 수익 정보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는 정보 공개서를 등록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이걸 뭐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해서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면 되고 또 아까 얘기할 때 인테리어 공사 비용 이 문제는 가맹사법 적용돼서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순수 민사 사안인 것 같은데 다만 거기서 메뉴 제공을 안 해주는 행위 이것은 저희가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은 해지가 문제가 아니고 모집할 수 없는 사람이 모집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성립이 될 수 없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공정거래법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는 얼마 전에 그 결과가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등단한 신입 작가의 매절 계약 관행 근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매절 계약이 뭐 저작권이 있으면은 일단 한꺼번에 돈 받고 나머지 모든 2차 이후 모든 이제 그거를 다 양도하는 거거든요. 저작권은 사실은 양도라기보다는 자기 저작권 포기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불공정하다 해서 제2차적 창작권까지 모두 내놓게 하는 이런 계약은 일방적으로 분리하고 창작을 꺾는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약관법상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약관의 문제는 이렇게 무효로 선언하면 대부분 선언문만 갖다 대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엊그제 발표한 내용을 갖다 들이대고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 전달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 불합리한 그 관행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납품량을 늘려놓고 납품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거의. 그죠? 그거는 똑같은 게 더 큰 일이죠. 납품량을 늘려놓으면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시설을 늘리고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수급사업자가 이제 경미한 과거에 이걸 트집 잡아서 막 깎는다든지 또 뭐 그전에 어음으로 줬는데 현금으로 주니까 또 좀 더 깎자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담당 임원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선물로 좀 깎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부당한 이유를 대해서 네. 이게 깎는 경우는 저희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예. 하여튼 그런데 단가이나 이런 거 신고하면은 거래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권 조사도 하고 알게 모르게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신고 보상제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네. 부당한 그 단가 인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검만 해도 현장에서 그 즉시 개선되는 불공정 행위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 어떤 사업자가 이런 행위를 할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는 경우는 점검하면 누가 그렇죠. 이제 빤히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또 그리고 이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법 위반의 창피를 많이 느끼니까 네. 그런 사람이 하는 업종들은 가서 저희가 좀 조사만 하고 이렇게 둘러만 보고 와도 바로 시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뭐 또 안 되는 데는 좀 덜 배운 사람들 이해될까 봐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업종에 따라서 누가 종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정 속도도 다르고 또 하나는 뭐 어떤 그 굉장히 강하게 아까 부당 특약 금지. 부당 특약이 뭐냐면은 내가 잘못해도 책임은 네가 져라. 이런 계약들이 있어요. 진짜 갑이네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금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지시켜 그런 예를 딱 하니까 적어도 그렇게 쓰는 건 이제 못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쓰면은 무조건 다 위반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도만 딱 부당 특약 금지 법에 도입만 하니까 그냥 시정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당 특약 사례들을 딱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시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영상 속에 오늘 그 고민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 고민들을 풀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슈퍼맨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슈퍼맨을. 네, 알겠습니다. 그 공정위의 하는 일을 쭉 들여다 보니까 기업을 너무나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다시 이렇게 철폐하거나 아니면 재정비하는 역할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난 6월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공정거래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네. 저희가 뭐 규제를 완화하면은 뭐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걱정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공정거래는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셨지만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경제 약자 보호 이런 것들은 좋은 규제고 더 강화돼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네.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 현재 규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이나 기업 현실, 우리 법이 도입된 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규제 완화가 아니고 규제를 좀 적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공부도 많이 하실 것 같은 분께서 혹시 여가 생활에서 영화는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영화 그 유명한 영화는 다 봅니다. 그러세요? 뭐 아니 제가 뭐 여가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사실은 요즘에 이 대기업에서 영화 산업에 진출을 많이 했잖아요. 게다가 지금 많이 이제 시장을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이 대기업의 영화 산업에 대해서 횡포라고 할까 뭐 배급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미치면서 배우에까지 미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뭐 규제나 이런 것들에서 조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미 지난번 대통령 모시고 규제 개혁 장관회 할 때부터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이 대기업이 영화 산업에 들어와서 투자도 늘고 이런 건 사실 우리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작, 보급, 상영을 다 기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경제학에서는 그러는데 효율성은 좀 높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힘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이런 문제가 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차원에서 지난 4월에 저희가 쭉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불공정 관행 행태들이 있어서 이미 지금 조사한 결과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위원회에 상정해서 잘못된 거는 이미 시정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 잘못한 거 시정도 중요해요. 앞으로 유사사가 재발하지 않게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제도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영화를 찍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번 정부에서는 이 공기업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뭔가 조금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정위는 주로 이제 거기에 재퇴직자들이 그런 회사한테만 납품하도록 이렇게 특혜를 준다든지. 관피아 문제. 그렇죠. 또 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청업체가 이렇게 납품하는데 자기네들 퇴직자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그 거래상의 불공정 문제를 이렇게 주로 저희는 이제 단속을 하고, 최근에 담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뭐 한건 하면 과징금도 막 몇천억 때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발주한 게 공기업들이에요. 근데 그거 뭐 경영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입찰을 경쟁 질서를 해서 그 하나 잘못되면 거기서 뭐 한 1조씩 펑크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문제보다는 조금 더 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 민주화. 이게 박근혜 정부 1년 첫 해 그야말로 우리 전 국민의 화두가 됐었는데 말이죠.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 민주화가 이제 각 분야별로 사실 경제하고 민주 이렇게 두 개를 합하면 각 분야별로 해야 될 따라서 노동 분야도 있고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공정거래 분야로만 국한시킨다면 사실 그 일감 몰아주기하고 신규 순환차 이게 키입니다. 핵심인 법이고 그 법을 하고 이제 나머지 법들도 또 몇 개가 있죠. 근데 이 법만 개정한다고 해서 경제 민주화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 이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들어오는데 인터넷 신문에 났다고 해서 중기청에서 고발 요청을 3개 기억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 굉장히 경제 민주화 과제로 작년에 개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게 실행이 돼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느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만 안 할 뿐이지 아까도 현장 점검하고 민주화라고 했는데 제대로 민주화가 현장에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또 저희가 그런 그 법을 개정하면은 어떤 거는 아까 바로 효과가 나타난 시그널 이펙트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행태가 변하고 또 구조 개선이 같이 와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출자 구조 바뀌고 이런 관행이 정착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있는 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걸 분석을 해서 미세 조정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은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남아있는 법 중에서 지금 국회에다가 지금 계속 우선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중견기업을 하드급법의 수급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그 개정안 이런 것도 국회에 제출하고, 또 소비자 권익기금 신설한 이것도 좀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뭐 중간금융지주사단이 뭐 금융범죄 의결권 제한 뭐 이런 것들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여건만 허락되면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하고 계속 국회에 가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거의 마무리 이제 할 시간인데요. 사실 이제 법 개정 많이 지금 상정이 돼 있고 또 입법 예고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노력을 공정위에서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피부로 느끼려면 자기가 제기한 민원이 해결이 돼야 피부로 느껴져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사건 하나하나를 내일처럼 생각하고 해결해라. 그렇지 않고 정성 들여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는 피부로 절대 안 간다. 남의 일처럼 해서 내 피부로 어떻게 오느냐.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여하튼 저희가 인력의 한계나 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해서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어느덧 뭐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송 박사님
우리 국민들에게 혹시 뭐 당부하신다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죠. 사실 그 원칙이 바로선 시장 경제가 확립돼야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고 또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말로만 외치던 경제 민주화 관련 이 법을 작년에 많이 개정을 했고 제정을 했고 또 시장에서 그 감시 효과가 나타나고 지금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사실 그동안 끔찍도 않던 그 비정상의 정상화나 불공정의 공정화 이런 것들에 이제 수레바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 개정 덕분도 있지만 사실 부와 그 공정성 또 그 기득권과 지대 추구 행위에 대한 사회 인식이 굉장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나 지대 추구 행위 이런 것들을 과감히 지금 청산하지 않으면은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솔선해서 동참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희 공정위도 국민 어느 기업 하나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보다 엄격하고 원칙 있는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켜봐주고 성원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네. 박사님 한 말씀. 그 소비자들이나 혹은 경제적 약자로 일컬어진 그런 분들이 각각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자신들의 권리를 꼭 찾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역시 자신의 권리도 찾고 또 모두 이제 좀 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로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것이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정한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 국민은 국민대로 각계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우러져야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KTV 정책 토크 만사 소통. 첫 시간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귀찮거나 혹은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꼭 참았는데요. 이제 그런 일을 보거나 당했을 때 나서서 고쳐달라고 할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